보건의학 관계법규입니다. 이 법규 과목하고 관련되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법규는 좀 따지면서 공부를 해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암기하기가 좀 편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는 국가고시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규는 처음 배울 때부터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절대로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양이 아니거든요. 말도 어렵고. 그래서 이 법규 과목도 굉장히 많은 반복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몰아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한 번 보고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보고 며칠 있다가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단기간에 외울 수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평소에 조금씩 여러 번 읽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요, 법규 전문을 놓고 여러 번 읽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처럼 문제를 먼저 풀고 이거하고 관련되어진 본문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이 간호학과에서 공부하는 법률이 11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의료법만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감염병하고 관련되어진 법률 한번 읽고, 검역법 관련된 거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법률부터 11번째 법률까지 한 번을 쭉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의료법부터 다시 반복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의료법을 10번 읽고, 두 번째 나오는 감염병을 10번 읽고, 이렇게 반복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법률부터 11번째 법률까지 한 번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의료법부터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를 읽는 거는 되게 힘드니까요. 간호학과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는 저하고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이 목적인 법은. 모든 법률은 제일 첫 번째 그 법을 만든 목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 의료라고 했잖아요. 의료라는 말이 힌트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이에요. 이 법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법제처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신의 법률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규 문제는 시험 치기 직전에 바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신의 버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의료법 제1장이 총칙에 해당되는데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1장 1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자, 이 법은 의료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가 목적이고요. 결론은 주로 뒤쪽에 나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딱 나와져 있죠. 시험 문제는요, 여기 법률에 표시되어져 있는 문장 그대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나옵니다. 법률은 글자 하나를 바꿔버리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는 거. 간호사의 임무입니다. 이것도 법에 딱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보기 지문을 보시면 전부 다 보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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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도가 나와져 있죠. 의료하고 관련되어진 거, 그다음에 보건지도 내용은요 의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이게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임무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의료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이란 무엇인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주는 사람들인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인은요, 의사, 조산사, 간호사 세 직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이 사람들 의료인 아니에요. 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서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사명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와 보건지도.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명이잖아요. 각각 하는 일이 다르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나누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를 3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는 의료인데 치과하고 관련되어진 의료만 할 수 있고요. 보건지도도 구강하고 관련되어진 보건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방 의료에 국한되어져 있고요. 보건지도도 한방하고 관련되어진 보건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도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조산사는 조산. 여기서 조산은요, 출산을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출산을 도와주는 것하고 임산부, 그다음에 신생아,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건 지도가 있고요, 양호 지도가 포함되지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이죠. 간호사의 임무입니다. 자, 여기에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라고 되어 있죠. 간호사가 하는 일은 간호예요. 이 간호 내용이 환자의 요양을 위한 모든 것, 그 다음에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적인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간호 판단과 간호 요양에 필요한 간호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환자가 어떤 간호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간호의 내용이 어떤 간호를 해주는 게 좋은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어떤 수치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간호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요.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료의 보조예요. 진료를 하면 안 돼요. 진료는 의사의 일이고요. 요 진료는 의사가 세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더 건강해지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도 있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하는 보건 지도 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도 보건 활동이 있어요. 대통령령은 뭔가요? 자, 우리가 그 법규를 얘기할 때 한 나라의 정치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걸 선언한 내용이 헌법이죠. 이 헌법에서는 각 여러 그 국가기관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가 국회이죠.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죠. 뭐 그냥 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모든 자세한 내용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법률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국가단체가 공무원들이거든요. 바로 이 공무원들한테 더 자세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명령입니다. 그 행정부 중에서 가장 대장이 대통령이죠. 국회에서 가장 큰 아웃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명령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의결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명령인데 이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법률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해놓은 게 명령, 시행령이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전문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 거는 각 부의 장관들이에요. 이 장관이 만든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걸 대통령령이라고 하듯이 장관이 만든 거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놨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건 대통령이 정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보건활동도 간호사의 임무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의료법 시행령 이래가지고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죠.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간호사의 보건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속하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농어촌 특별법,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농어촌 특별법에 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보건소보다 더 작은 뭐 보건지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는 보건활동이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모자보건 전문가는 뭐 대표적으로 조산사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산사를 도와서 모자보건 활동을 모자보건 활동을 하는 것이 임무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핵 예방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보건 활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말고 다른 법령에서 간호사의 보건 활동으로 정한 업무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보건사의 보건 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농어촌 특별법에 들어가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보건 활동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법률은 이 하위 개념에 있는 명령이나 규칙에 있는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명령이나 규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게 법규하고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밑에 것까지 최소한 시행령, 대통령령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밑에 이제 규칙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보건 업무를 할 때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게 주로 이 규칙들이에요. 뭐 공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뭐 교통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뭐 위반했을 때 벌금을 얼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말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뭐 며칠까지 안 내면 뭐 가산금이 붙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공무원들의 그 실무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호사가 병동에서 일하지 않고 보건 업무에 속하는 그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이 시행 규칙 내용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의 임무 네 번째가 자 의료법 80조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80조에 보시게 되면 간호사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해져 있어요. 가목에서 다목까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여기에 있어요. 의료법 80조에 있습니다. 자, 의료법 80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제 80조의 2항에 있어요. 80조의 2에 있는데 간호조무사의 업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자, 간호조무사는 어쩌고 저쩌고 자, 간호사를 보조하여서 제 2조 2항 제 5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의료법 제 2조 2항 5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요 간호사가 하는 일이죠. 가목에서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이고요. 가나 다는 알고 있고 라항은 없었죠. 이거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업무 지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리고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서 간호사의 임무를 보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법 제27조는요. 의료행위의 제한하고 관련되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예요.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 27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27조예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서 간호사가 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간호사의 지도하에 하는 거예요.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도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죠. 어쨌든 법규 공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